자, 전류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 다루는 목차가 여기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류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전류와 전압과 저항 사이의 관계를 밝힌 분이 있죠. 그 독일 사람입니다. 오음이라는 물리학자가 19세기 초에 실험을 통해서 밝힌 오음의 실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금속에 우리가 1.5V짜리 배터리를 접촉시켜 주면은 전류가 잘 흐릅니다. 그때 흐르는 이 전류를 미시적으로다가 우리가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전류는 어떻게 흐르는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회로에서의 그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그리고 열 에너지로 어떻게 전환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전화 Q가 있을 때 그 전화 Q가 주변에 만드는 그 전기장을 갖다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걸 우리는 전화가 가만히 있는 상태라고 해서 정적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태틱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전화가 전류를 만들려면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동적 상태 다이내믹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정의인데 전류라는 게 뭐냐면은 전하의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암페어라는 물리학자가 이게 19세기 초입니다. 19세기 초에 물체에 흐르는 전류는 임의의 면적을 1초 동안에 흘러간 전기량으로다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단위를 보면은 여기 분모가 쿨롱이고 분자가 세크입니다. 이건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암페어라는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암페어는 이 기본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 물리량을 보면은 아주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단위들로다가 이렇게 그 물리량들이 표현이 되는데 이 암페어는 7개의 기본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메타, 킬로그램, 세크, 암페아, 칸델라, 몰, 온도, 도케이라고 있죠. 켈빈 템퍼러처. 그 7개를 우리가 기본 물리량이라고 기본 단위라고 하는데 그런 기본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이 구리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구리라는 물질에다가 이렇게 전기장을 가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기장이 흐르면은 요 빨간색 입자가 뭐냐면은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전자를 나타냅니다. 자, 이 금속 속에는 이 전류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전자가 1세제곱미터, 즉 단위 체적당 약 10의 29승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제곱센치로 나누면은 1세제곱센치 속에
이러한 자유전자들이 몇 개 정도 있냐면은 약 10의 23승계 정도가 있습니다.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에 기여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자유전자들이 이 금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을 이렇게 가해주게 되면은 전자는 왼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아갖고 달려오게 됩니다. 즉 왼쪽이 고전이고 오른쪽이 저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전류의 방향은 이 전자가 움직이는 역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 숨은 뜻은 전류에 기여하는 요 전자를 운반자라고 하는데, 캐리어라고 부르는데, 이 캐리어가 전자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바로 홀이라는 HOLE,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전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홀이라는 녀석도 전류에 기여하는 운반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홀이 움직이는 방향이 지금 경우 보면 우측이 되고,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은 좌측이 되는데, 바로 전자 흐름의 역방향을 우리가 관습적으로 전류의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물질 속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전하가 전자인지 아니면은 홀인지를 알아내는 그러한 그 실험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홀의 실험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HOLE가 아니고 HALL이라는 물리학자 이름이에요. 홀 이펙트라는 것은 물리학자 HALL입니다. 자, 그걸로 우리가 고체 속에서 움직이는 전하가 전자인지 홀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갖고 우리 그 물 속에다가 소금을 넣게 되면은 그 소금이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분해가 되죠. 그래서 전기장을 외부에서 그 수용액에 때 가해주면은 Cl 마이너스 이온은 왼쪽으로 옵니다. 반면에 Na 플러스 일가 이온은 오른쪽으로다가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그 전류에 기여하는 그런 입자가 전자와 홀 두 개가 있을 때 이러한 전도를 우리는 바이폴라 컨덕션이라고 부릅니다. 쌍극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개의 운반자들이 전류에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오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오음의 실험 법칙인데, 어떤 물질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값에 역비례하고 가해준 전압에 비례한다는 것이 오음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물체의 저항값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물체의 저항값은 그 물체가 길다란다든지 아니면은 동그랗다든지 아니면 짧다든지 두껍다든지 그러한 형태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집니다. 우리 저항의 단위로는 오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5옴을 씁니다. 오음. 그런데 이 비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고유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질의 형태와 관계없는 고유저항이 있어요. 그걸 비저항, resistivity라고 부르는데,
비저항을 우리가 row라고 씁니다. 이거 row라고 읽어요. 그리고 R은 resistance의 약자입니다. 저항이에요. 그래서 저항과 비저항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물체가 있어요. 물체의 기력지가 이게 length 해서 L입니다. 그리고 물체의 단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적을 우리가 area 해갖고 A로다가 씁니다. 그래서 물체의 저항은 단면적이 크면은 줄어들고 기럭지가 길어지면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우 값은 형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저항은. 그래서 이 비저항의 단위는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비저항 로우는 옴 곱하기 길이 메타가 됩니다. 옴 메타가 바로 비저항이 됩니다. 이 비저항의 역수를 전기 전도도 시그마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시그마를 전기 전도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저항의 역수가 돼요. 그래서 전기 전도도의 단위는 옴 메타 분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에 비저항 곱하기 전기 전도도 하면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전류 있습니다. 단위 시간 동안에 1초 동안에 임의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기량, 이걸 우리가 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평균 전류 값입니다. 델타 T 분지 델타 Q가 되고 순간 전류는 I 꼴 dt 분지 dq가 됩니다. 이게 유용한 표현식입니다. 그 순간 전류 값이. 자, 물리학에서는 대부분 이 평균 값보다 순간 값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전류 I는 dq over dt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물리량이 있습니다. 바로 전류 밀도라는 양입니다. 우리 저항보다 비저항이 더 기본적인 양이죠. 전류보다 전류 밀도, 즉 1제곱미터당 흐르는 전류 값을 우리가 J라고 표현해서 전류 밀도라고 부릅니다. 자, 이 면적을 통과해서 I라는 전류가 흐른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1제곱미터를 취했을 때 몇 암페어가 흐르는가? 그게 바로 전류 밀도, 우리 current density라고 부릅니다. current density라고 불러요. 전류 밀도, 전류보다 더 근본적인 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그 원인은 바로 전기장에 의한 전기력 때문에 고전위에서 저전위 쪽으로다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속에서 이렇게 전하의 이동, 즉 전류를 갖다가 흘리게 하려면은 반드시 전기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전류 밀도가 얼마나 될까? 자, 반지름이 2mm 그리고 반지름이 1mm인 두 개의 도선이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접된 도선에 1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각 도선에서의 전류 밀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요게 2mm고 요건 직경이 1mm예요. 그러면은 면적은 파이 r 제곱이 되고 여기서도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이 두꺼운 도선이나 얇은 도선이나 모두 1A가 흐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요 1mm 직경이 1mm인 좁은 전선을 통과할 때에 전류는 같은 1A지만은 전류 밀도는 여기서 커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A1과 A2의 면적 파이 R 제곱 우리가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쪽은 정확하게 몇 배 차이가 나죠? 4배 차이가 나겠죠? 그 직경이 2배가 되니까. 그래서 A1과 A2 면적이 이렇게 4배만큼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전류 밀도는 또 4배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전류 밀도 정의에 의해 갖고서는 요 면적, 각각의 면적 분의 흐르는 전류는 1A로 똑같으니까 해주게 되면은 두꺼운 쪽에서는 8 곱하기 10의 4승 암페어 1제곱미터당 8 곱하기 10의 4승 암페어가 흐르고 좁은 전선 속에서는 1제곱미터당 3.2 곱하기 10의 5승 이거의 4배가 되죠. 4배만큼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V 꼴 IR이 오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쪽 이게 전류값이고 이 y축이 전압값입니다. 그래서 V 꼴 IR이니까 저항 R은 I분지 V가 되겠죠. 그래서 I분지 V 값이 이 비율이 I분의 V가 바로 이 물체의 저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속에서 나타나는 이 오음의 법칙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직선 형태로다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 오음의 법칙이 써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전류 밀도라는 것은 전기장이 커지면은 전류의 양도 많이 흐르겠죠. 전류의 양이 많이 흐르면은 이 전류 밀도 값도 당연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전류 밀도와 가야 하는 전기장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비례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전류 밀도는 전기장 곱하기 로분의 1이 뭐였었죠? 바로 전기 전도도 시그마였었죠. 그래서 J는 로분의 2 또는 J는 시그마 2루다가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 전기 전도도와 비저항의 관계가 여기 써져 있습니다.
자, 여기 길다란 저 물질이 있습니다. 자, 이게 비저항 물질의 본질적 특성이며 형태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는 도체, 하나는 절연체입니다. 이 석영이라는 것은 아주 지독한 절연체입니다. 그래서 도체와 석영, 구리와 석영의 그 비저항 값이 나와 있는데 구리는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입니다. 반면에 석영은 10의 16승 정도가 돼요. 이 차이 보면은 10의 22승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구리와 석영 사이에 중간쯤 되는 이러한 그 비저항 값을 갖는 물질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또 구리에 비해서 전류를 잘 흘리는 물질이 또 있다고 했었죠. 바로 초전도체라는 물질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 뭐 몇 가지 비례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 왔습니다. 요거 전이차, 요 전이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 여기 조금 전에 한 겁니다. 전류는 전류 밀도 곱하기 단면적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항은 비저항과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크기가 이렇게 주어진 길다란 직육면체에 탄소 덩어리가 있습니다. 자, 두 정사각형 면 간의 저항,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 면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면 사이의 거리, 여기 거리가 얼마입니까? 50cm입니다. 저항은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항이라는 것은 R equal A 분지 L로 주어졌으니까 이 단면적이 1cm 곱하기 1cm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탄소의 비저항 값이 나와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5승 5m 정도가 되고 길이는 0.5m이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면간 저항은 0.185ohm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길다란 이 직사각형 두 면 사이의 저항값은 달라지겠죠. 형태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5ohm으로 훨씬 저항값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질의 비저항과 온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비저항 값, 로 값이 사실은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이 비저항 값이 작아져요. 반면에 온도가 커질수록 비저항 값이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제로라는 것은 절대 영도에서의 비저항 값이 되고 알파라는 것은 비례 계수입니다. 네, 금속의 경우에도 이 값이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아질수록 이 비저항 값이 작아져서 전체적으로 저항 값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1911년도에 캐머링 온네스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인데 수은이라는 그 금속을 온도를 낮춰봤어요. 그랬더니 자, 이 절대 6도에서는 저항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해요. 이렇게 있는데 이 저항값이 4K가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69도 정도 되는 거죠. 4K면. 그랬더니 이 저항값이 싹 제로로다가 바뀌는 이러한 초전도 현상을 갖다가 알아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아까 V 꼴 IR과 같은 그러한 현상하고는 좀 다른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벌써 100여 년 전에 이 초전도체가 발견이 돼 갖고 초전도 현상이 발견이 돼 갖고 지금 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한 온도가 지금 한 마이너스 150도 정도 그 정도까지 온도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뭐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또 이 반도체의 경우에도 V 꼴 IR이라는 그런 오음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PN 정션, 이게 이제 다이오드예요. 반도체 다이오드. 자, 이쪽으로는 플러스 전압을 가해주고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전압을 가해주는 겁니다. 플러스 전압을 가하게 주게 되면은 이 PN 정션에 이렇게 전류가 급작스럽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마이너스 전압을 가해주면은 전류가 제로입니다. 흐르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PN 정션이 여러분들 그 휴대폰 다 쓰고 나면은 충전하죠. 그 충전기 속에 이 다이오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전류는 1초에 60번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댐에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은 댐에 물이 고이질 않겠죠. 그래서 이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바꿔주는데 바로 다이오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이오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전류를 흘리게 해서 여러분들 그 휴대폰 충전기 2시간 동안 충전을 시키면은 꽉 전류가 그 전화가 채워지게 되죠, 보통. 그래서 이런 그 반도체는 이 그 오음의 법칙에 따르지 않는 그러한 그 비선형적인 그러한 그 전류와 전압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소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몇 가지 물질들의 비저항 값이 나와 있습니다. 비저항의 단위는 오hm 곱하기 메타라고 했죠. 자, 우리 자연 물질 중에서 그 은이라는 물질 그리고 금이라는 물질 이러한 것들이 비저항 값이 아주 낮은 그런 좋은 전기 전도체입니다. 약 10의 마이너스 8승 오hm 메타.
자, 반면에 여기 절연 물질이 나와 있어요. 10의 14승 오h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한 10의 22승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사이에 이 반도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 뭐 탄소 반도체, 게르마늄 반도체, 실리콘 반도체 이런 반도체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 비정한 값으로 볼 때 10의 마이너스 5승 오hm 메타부터 10의 5승 오hm 메타 사이의 물질을 반도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는 외부 조건, 뭐 빛이라든지 아니면은 열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외부 조건이 바뀌었을 때 도체와 반도체를 절연체를 왔다 갔다 하는 특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물질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